여러분, 비트코인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금리 인하도 했는데 대체 유동성은 언제 풀리냐? 상승은 언제 하냐? 자, 제가 오늘 만 명이 보는 영상에서 시원하게 베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카오 송입니다. 자, 시원하게 베팅 한번 할 건데, 자, 그 전에 차트를 먼저 좀 보면, 자, 23일자로 제가 이 보라박스, 그 구간이 지금 이 지지선, 하얀 지지선이거든요. 이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말아올리지 않는 이상 아래로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말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눌릴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보면 아직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서 차트의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나 실시간 브리핑 이런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테스비디 홈페이지 이 공식 채널로 투송 입장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불장 사이클에서 많이 쓰이는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입니다. 자, 2020년이 가장 강했고 이 17년도가 두 번째로 강했습니다. 실제로 비트가 오른 만큼 알트도 불장이 연출됐었죠. 자, 지금 어떤 구간입니까? 현재 구간 역시 유동성의 상승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동성 사이클이 상방임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왜 안 오르냐? 바로 금 때문입니다. 100%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나도 수직 상승을 하고 있고 못해도 중국의 자본, 유동성의 큰 부분을 금 쪽에서 빨아들이고 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금을 매수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라고 했죠? 중국 자금입니다. 자, 중국은 바로 이 작년 대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상승했냐면 약 3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 30%를 유입 자금으로 환산하면 4,500조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이 암호화폐 금지를 안 했다면 이 자금에 이 2,200조 정도만 암호화폐에 들어왔어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쯤 150K가 넘었을 것이다. 매우 안타깝죠. 하지만 이제 저는 조정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인하 재료에도 계속해서 이 눈치 보면서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이 나스닥 내에서도 대장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은 이 24년 초 대장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AI, 이런 포모도 없고 지표 발표나 그런 사소한 소식에는 위아래로 흔들기 뿐 여전히 크게 봤을 땐 박스권이다. 다른 자산군의 가격 사이클을 보더라도 이 20년도 고점을 못 넘긴 사례가 꽤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바닥을 기고 있고,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반등을 했지만 다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만큼 모든 자산군들이 아직까지 눈치 보고 있는 단계다. 자, 그리고 업비트 거래대금 또한 정고점을 계속해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의 범인이 금으로 빠진 중국 자금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20년도 불장 때, 21년도 불장 때처럼 이 중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 큰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 자, 미 증시 개별주 주간 상승 하락률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승할 만한 재료가 없다. AI의 열기는 식었고 중동 분쟁의 이 에너지 섹터 말고는 지금 그냥 혼조세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변동성 높고 포모를 일으킬 만한 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이 제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이 비트코인이 이 49K를 찍고 1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보유 지갑 개수가 이 8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저가 매수의 기회일 뿐이다.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49K나 50K 그쯤에서 담는 건 알겠어. 근데 언제 유동성이 풀리냐?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거시경제와 차트 분석을 동시에 하는 유튜버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떼꾸알 꼭 해주시고요. 자, 여러 자산군들이 지금 지지부진하며 눈치보기 싸움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자산시장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 9월에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제가 지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업의 세금 납부 기간도 있었고 금액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단기채 감소 등등 여러 가지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미 차트에 여실히 드러났었습니다. 이 9월 4일부터 세금 납부 기간이 있었고 끝나자마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죠. 자, 9월도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앞으로 10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자, 결론적으로는 이 유동성이 조금 풀릴 것이다. 그 자금이 1차적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이 대선 때 상승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승했다고 해서 마냥 단편적으로 이번에도 상승할 것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선 때문이라도 이 양적 긴축을 완화할 수밖에 없다. 유동성을 11월 대선 전까지 10월부터는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좀 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9월
말부터는 좀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을 수 있겠죠. 자, 원래 이 옐런 재무부 장관, 이 흰머리 할머니의 3분기 계획이 뭐였냐면 이 단기채 발행을 1,700억 정도 발행하려고 했으나 거의 2배가 넘는 단기채를 발행하면서 이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7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됐고 첫 기준금리가 낮춰지면서 이 4분기에는 단기채 발행보다는 장기채를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푸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1,000억 달러의 장기채 발행을 시작으로 총 10조 달러에 달하는 장기채를 서서히 발행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금리 인하는 곧 유동성이 풀린다라고만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좀 디테일을 알고 계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안 하고 9월 달에 하게 됐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경기 침체 하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금은 경기 둔화입니다. 둔화. 그게 곧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베팅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10월부터는 이 대선 때문이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유동성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즉 10월부터는 상승이다. 전 여기에 베팅을 걸겠습니다. 물론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상승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만큼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자금이 공급되고 풀리는지 지표와 정책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매일매일 보셔야겠죠. 이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관점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무작정 사이클이니 이전과 같이 오르겠지 라고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기도 매매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 브이로그 보면 아시겠지만 교회 바라보면서 이전 사이클과 똑같이 불장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의 비트는 이런 정책과 이 경제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사실 장기적으로만 보면은 지표고 나발이고 결국 이 유동성 하나로만 봐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충분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걸요? 어쨌든 맞습니다. 지금은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이고 기간적으로 봐도 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비트코인에게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10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뷰를 잠깐 보면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이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63.5K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많이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고 안착을 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돌파 형태가 만들어지고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이제 눌리더라도 뚫리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69K 정도. 이 큰 채널의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테일한 단기 관점 같은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고 차트 줄만 찍찍 긋는 그런 브리핑과는 다릅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월은 상승이다.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